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주립대학에 있는 헬스 사이언스 센터에서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김보라입니다. 일단 저희 학교를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저희 스쿨은 세계에서 가장 큰 메디컬 연구단지인 텍사스 메디컬 센터 TMC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베일러, MD 앤더슨, 라이스 유니버시티하고 다양한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고요. 큰 병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쿨은 대학원이고요. 그래서 의대, 헬스에 관련된 스쿨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6개고요. 그래서 의대, 치대, 너싱 스쿨, 그리고 보건통계학과, 그리고 저희 학교 스쿨 오브 바이오메디컬 인포메틱스, 그다음에 MD 앤더슨 그래듀에이트 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쿨은 보통은 바이오메디컬 인포메틱스가 디파트먼트 단위로 학교에 있는데 저희는 유일한 스쿨 단위의 바이오메디컬 인포메틱스 연구 스쿨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바이오인포메틱스를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 스쿨엔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타이틀은 Bioinformatics Studies Using AI Approaches for Precision Medicine of Fusion Gene입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컨텐츠는 퓨전진이 무엇인지, 그리고 메커니즘 오브 액션, 그리고 어떻게 NGS 데이터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알려져 있는 퓨전진 데이터베이스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false positive를 없앨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제 연구, 그리고 퓨전진을 찾고 나서 이제 이게 코딩 포텐셜 한지 그거에 대한 연구도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했던 트라이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퓨전진이라는 것은 새로운 유전자입니다. 뉴진인데 이것에 대한 기능을 예측하는 것도 중요한 일인데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FGVO라는 펑셔널 어노테이션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개발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싱글셀 데이터에 대해서 퓨전진을 찾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고 마지막 슬라이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제가 이제 처음에 저번에 NIH 그랜트를 어워드했을 때 그때 이제 인트로로 넣었던 글입니다. 그래서 퓨전 트랜스크립트라는 거는 이제 두 유전자가 같이 이제 붙어서 그게 퓨전 진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게 전사가 되면서 퓨전 트랜스크립트를 만들게 되고 그 조각들을 우리가 카이메릭 트랜스크립트로 RNA 시퀀싱을 베이스로 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이메릭 시퀀스를 이제 갖게 되는데 이 카이메릭 트랜스크립트는 실제로는 이렇게 다양한 기작으로부터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많이 발견되는 것이 캔서에서 일어나는 크로모소멀 리어레인지먼트 현상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캔서의 지놈이 굉장히 언스테이블하다 보니까 DNA 더블 스트랜드 브레이키작이 일어나면서 그것을 리페어하는 시스템이 페일하게 되면서 그 깨진 지노믹 리어레인지먼트가 유지가 되게 되면서 그 펑셔널하게 이제 이펙트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크로모소멀 리어레인지먼트로부터 카이메릭 트랜스크립트를 만드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그 외에는 우리가 트랜스 스플라이싱이라고 해서 트랜스크립션이 일어날 때 바이 찬스로 이렇게 두 유전자가 같은 트랜스크립션 머시너리를 이용하면서 트랜스 스플라이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흔하지는 않지만 때때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로라고 해서 네이버 진 사이에 이렇게 같이 연결돼서 트랜스크립트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DNA 세그먼트가 파셜하게 디플리케이션 되면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퓨전 진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일어나지는 않지만은 트랜스포저블 엘리먼트가 도메스티케이션 되면서 그 도메스티케이션 되는 그 부분에서요 우리가 또 카이메릭 트랜스크립트를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바이럴 진이 호스트 진의 지노믹 인테그레이션 되면서 그때의 브레이크 포인트에서의 카이메릭 트랜스크립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다양한 기작들을 하나씩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퓨전진이라는 건데 일단 이거는 이제 메이저하게 캔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캔서를 백그라운드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퓨전진이라는 거는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진 바디에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트럭처럴 베리언트의 일종인데 스트럭처럴 베리언트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지놈의 어느 위치에나 있을 수가 있는데 퓨전진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포인트가 진 바디에 있을 때 그 두 진 사이에 같이 트랜스크립트가 되고 프로테인을 만드는 그 경우를 우리가 퓨전진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SNV가 있고 인델이 있고 카피 넘버가 있고 스트럭 베리언트가 있는데 퓨전진은 이 가장 큰 단위의 베리언트에 속하는 그룹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DNA 버블 스트랜드 브레이키지가 일어나고 일페어를 페일리어하면 이 키핑 되는 스트럭처럴 베리언트가 더 브레이크 포인트가 진 바디에 있을 때 그게 퓨전진을 만들게 되고 그 퓨전진이 전사가 되면서 퓨전 트랜스크립트를 만들게 되고 이게 인프레임인 경우에 퓨전 프로테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BCR ABL 같이 카이네이즈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카이네이즈 펑션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계속적으로 시그널 트랜스덕션을 보내면서 시그널링을 보내면서 조절이 안 되게 세포가 계속적으로 이제 프롤라이프레이션 되면서 캔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것을 이니비팅 하는 드러그가 글리백이고 이것이 가장 처음으로 디자인된 그런 바이퍼스를 이용한 디자인된 약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슷한 약물들을 찾는 것이 저의 연구 목표고 요즘에는 이따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여드리겠지만은 요즘에 퓨전 프로틴에 관련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퓨전진의 기작에 대한 페이퍼들을 많이 읽고 이제 어레인지먼트 한 건데 논문들을 읽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7가지 정도로 6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은 이렇게 EMF-ARC나 BCR-ABL1 같이 카이네이스 기능이 활성화되는 시그널 트랜스덕션 위다 컨트롤의 경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겟진을 액티베이션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경우에는 카이네이스 도메인을 인프레임 퓨전진이면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메인을 리테인하는 경우에 이 기능이 또 다른 파트너진과 만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활성화되는 경우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DNA 바인딩 도메인이 유지가 되면서 그것들이 타겟팅하는 진들의 타겟팅을 하면서 앞에 있는 스트롱 프로모로라든지 다른 파트너진의 레귤레터리 그 머시너리의 역할을 도움을 받아서 타겟진을 계속적으로 액티베이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MLL 퓨전들이 대표적인 예인데 원래는 와일드 타입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셀룰러 인터랙터 아니면은 레귤레이터들과의 인터랙션 하는 부위가 이렇게 있는데 퓨전진이 만들어지면서 이 부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퓨전 프로틴은 이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또 다른 에피제네틱한 이펙트를 갖게 되고요. 아니면 또 다른 예 같은 경우에는 글리오블라스토마에서 FGFR3, TACC3라는 퓨전진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마이크로RNA 99A의 바인딩 사이트를 퓨전진을 만들므로 해서 이 마이크로RNA 조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로 따라서 이 카이네이즈가 기능이 활성화돼서 또 비슷한 1번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갖게 되고 그럼 5번째 경우에는 2, 3년 전에 이제 셀과 사이언스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알려진 퓨전진들에 대해서 우리가 퓨전 다이렉트하게 퓨전 도메인만 타겟팅할 게 아니라 이것들이 조절을 하는 다운스트림 이펙터를 타겟팅하면 더 효과적으로 또 그 약물을 개발할 수 있겠다 하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가 연구를 해볼 수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는 퓨전진에 참여하는 이 파트너 진들이 세포에서 굉장히 중요한 레귤레터리의 서브 유닛으로 있을 때 이것들이 퓨전진을 만들게 되면 그 고유한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캔서의 패소제니시티를 만드는 그러한 메커니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옛날에 했던 일인데 저희가 이제 논문에 낸 거는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하면서 저희가 이 알고리즘을 퓨전진을 예측하는 RNA-seq 데이터로부터 퓨전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2010년쯤에는 NGS 데이터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은 앙상블에 있는 EST 조각으로부터 퓨전진을 예측하는 일들을 이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찾았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지금까지도 골든 데이터셋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11 그 당시에는 또 일루미나가 많이 그렇게 완전히 안정화되기 전에 454 플렉스 시퀀싱 데이터가 이제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EMF 아크 셀에서 셀 라인에서 노블한 퓨전진을 또 찾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일루미나 시퀀싱을 통해서는 저희가 렁 캔서에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새로운 퓨전진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T셀에서 찾은 퓨전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퓨전진에 대한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발표된 것이 미텔만 데이터베이스고, 그 다음에 코스믹이고, 그 다음에 저희 데이터베이스 카이머디 퍼스트 버전, 세컨드 버전이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 세컨드 버전이 저희 일이 가장 처음으로 그 브레이크 포인트 인포메이션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진 페어 인포메이션만 제공이 됐었고, 그 다음에는 세컨드 제너레이션 데이터베이스들은 그 다음부터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 데이터로부터 여기들의 알고리즘을 돌려서 예측한 결과들을 이렇게 배포를 한 데이터베이스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하고 있는 퓨전 GDB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퓨전진들에 대한 펑셔널 어노테이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9년에 첫 번째 버전을 발표를 했고요. 44,000 퓨전진에 대해서 그때 반응이 좋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만든 다양한 딥러닝 메소드를 적용시켜서 펑션 어노테이션을 좀 강화해서 다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퓨전 GDB 세컨드 버전인데요. 처음에는 퓨전진에 대해서 각각 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제가 전에 이제 카이네이스 퓨전진이라든지 트랜스크립션 팩터 퓨전진이라든지 그 각각 그룹에 대해서 어떤 어세스먼트 스코어를 새롭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세스먼트 스코어를 각 진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이 퓨전진에 얼마나 액티브하게 참여하고 있는지 그런 스코어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퓨전진은 나중에 ORF를 어노테이션 하게 되는데, 거기서 했을 때 프레임 시프트를 만드는지, 그래서 기능을 잃어버릴 것인지, 아니면 인프레임인데 특정한 중요한 도메인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대략적인 어사이먼트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모든 알려진 브레이크 포인트를 알려주면서 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브레이크 포인트 정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퓨전진의 지노믹 피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최근에 발표한 퓨전 AI라는 딥러닝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저희가 그 어노테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퓨전 AI를 돌렸을 때 그 예측 스코어도 보여주지만, 무엇보다도 이 일을 할 때 저희가 44개의 휴먼 지노믹 피처들을 저희가 모았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진 익스프레션을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에피지노믹스, 그리고 다양한 바이러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보여드릴 텐데, 그것들이 그 다양한 지노믹 피처들이 이 퓨전진 브레이크 포인트 에어리아와 얼마나 오버랩이 되는지, 어떤 식의 패턴을 보여주는지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는 퓨전진이 이제 ORF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프로테인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과연. 그래서 저희가 퓨전 지노믹 브레이크 포인트로부터 그것을 전사를 해서 그 다음에 멀티플한 아이소폼과 멀티플한 브레이크 포인트를 다 적용을 시켜서 풀랭스 퓨전 트랜스크립트 시퀀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서열들에 대해서 ORF 파인더를 돌려서 그 중에서 6 프레임 어노테이션으로부터 가장 긴 것을 저희가 이제 인프레임 ORF로 이제 뽑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했던 딥 ORF라는 코딩 포텐셜을 프리딕션 하는 일인데, 기존의 모델을 사용했지만 저희가 데이터를
트레이닝한 데이터를 좀 더 강화시켜서 좀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이 결과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퓨전 프리틴 피처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 부분은 FG 뷰어라는 저희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을 이제 어답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툴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은 DNA 레벨, mRNA 레벨, 프로틴 레벨, 그리고 클리니컬, 패솔로지컬 레벨 이렇게 해서 4가지 레벨에서의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위치에 따른 영향이 어떤지, 그래서 프로틴 펑션이 어떻게 딜리션 되고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어노테이션 결과를 이제 저희가 여기 보여주고, 그다음에 저희는 퓨전 트랜스크립트 풀랭스를 제공하고 퓨전 아미노액시드 시퀀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니피라 팀이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 이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제 퓨전 아미노액시드 시퀀스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 관심을 갖고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링크를 제공하고 저희 퓨전 아미노액시드 시퀀스를 유니피라에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퓨전 PPI에 대한 어노테이션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관련된 드러그와 디지즈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시면 이 테이블은 5' 파라너진과 3' 파라너진인데 저는 통상적으로 헤드진, 테일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 타입별로 간단한 카운팅을 해봤는데 가장 프리퀀트한 것이 프로틴 코딩 진 사이에 일어난 퓨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프레임 퓨전진과 프레임 시프트 퓨전진 사이에서의 중요한 셀룰러 레귤토리 진 그룹의 이 진들의 메이저 펑셔널 도메인이 얼마나 유지가 되고 있는지 그 카운트를 조사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테이블은 이제 퍼스트 버전과 세컨드 버전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버전에서는 44,000 퓨전 진이 있었다면 지금은 100,000 퓨전 진이 있고요. 그 중에서 16,000가 인프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이 정도 17,000가 리뷰된 유니피란 엑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퓨전 AI라는 저희의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퓨전진 브레이크 포인트를 DNA 서열로부터 예측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인풋은 이게 이제 5' 진이고 3' 진일 때 이 레드 파트가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 브레이크 포인트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5kb의 총 20kb의 DNA 시퀀스를 우리가 인풋으로 넣어주면, 그래서 이것을 읽어서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얘가 퓨전 브레이크 포인트로 사용될지 안 될지 그 가능성을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TCG의 퓨전과 캔서 셀 라인 CCL 퓨전진, 그리고 앙트레즈 EST mRNA 시퀀스, 그 다음에 GTX 퓨전진, 그리고 지노마드 스트럭처럴 베리언트에 대해서 우리가 다 돌려봤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퓨전진 포텐셜한 퓨전진 브레이크 포인트일지 아닐지 예측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피처 임포턴스 스코어를 이제 저희가 피처 임포턴스를 이제 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컨센서스 모티프 시퀀스가 있는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 이제 우리가 카이타스와 TCG의 퓨전진들을 사용했는데, 우리가 대부분의 퓨전진들은 RNA-seq 데이터로부터 이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엑손의 중간에 있는지 아니면 인트론에 있는지 아니면 엑손 정션에 이제 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이 엑손 정션에 위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린한 데이터를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를 쓰기로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인풋 데이터 사이즈를 이렇게 작게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크게 볼 것인지 이렇게 해봤는데 short하거나 long하거나 그렇게 차이가 많이 없었습니다. accuracy에서.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주변에서 있는 지노믹 피처들을 좀 더 조사하고 싶기 때문에 가장 긴 모델을 선택을 했고, 이제 이거는 이제 클래시컬한 머신러닝 어프로치라면 굉장히 accuracy가 낮았지만은 우리는
컨볼루션 뉴런 네트워크를 했을 때 높은 액큐러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중요한 게 이렇게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가지고 이제 트레이닝 시킬 때 중요한 거는 포지티브는 이제 우리가 있지만은 네거티브를 어떻게 만들지, 그래서 크리티시즘을 어떻게 피할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에 적용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네거티브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퓨전진 프리딕션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던 그 경험을 살려서 퓨전 네거티브 데이터를 만드는데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2진을 골랐는데, 이 진들은 한 번도 퓨전 진으로서 보고된 적이 없는 진들을 골랐고, 네이버 진 경우에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 각 진에서 엑손을 랜덤리 셀렉팅 했고, 그다음에 같은 크로모좀 내에서의 브레이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턴스가 인트라 100kb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잘못됐는데 100kbp보다 커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만들었고, 그래서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인풋 시퀀스를 20kb DNA 시퀀스를 받으면 원하는 인코드를 이렇게 매트리스 포맷으로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최종적인 스코어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퓨전 AI의 퍼포먼스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 가장 정확하게 찾고 있는 툴들이 스타퓨전과 아리바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퍼포먼스를 체크를 했는데, 저희가 만든 트레이닝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했고요. 일단 저희가 트레이닝 테스트 데이터셋은 총 38,000개의 퓨전 브레이크 포인트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보시면은 빨간색이 퓨전 AI이고, 블루가 스타 퓨전, 그린이 아리바인데 퓨전 AI가 잘 찾고 있고, 이건 트레이닝 셋이니까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CLE의 퓨전 진과 그 다음에 생거 엔트레즈에서 다운받은 생걸 시퀀싱에서에도 우리 것이 잘 예측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거는 이 세 셀라인들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퓨전진을 연구하는 셀라인들인데, 그래서 대표적인 퓨전진들을 어떻게 잘 찾는지 봤을 때에도 퓨전 AI가 잘 디텍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셀라인에 대한 시퀀싱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이제 다른 툴을 이용해서 퓨전을 찾은 게 있고, 그랬을 때 저희 툴을 이용해서 한 번 더 예측을 하면 false positive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 그래서 왜냐면은 퓨전진을 찾는 알고리즘들이 대부분 초창기에는 정말 엄청 많은 several hundred를 한 셀에 대해서 그렇게 내놓았고, 이제 몇십 개를 내놓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것들에 대해서 뭐가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퓨전 AI 모델을 통해서 한 번 더 걸을 수 있다면은 효과적으로 이렇게 퓨전 폴스한 퓨전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모델링을 만들었을 때는 이제 그 지노믹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피처 임포턴스 스코어를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EMF 알크를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인풋 시퀀스니까 20kb 시퀀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20kb에서 every 20 뉴클리오타이드를 우리가 매스킹을 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퓨전 AI 모델을 돌려서 그때 그 스코어 값의 차이 값을 이제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실제 엑선 정션 그 브레이크 포인트 리전으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100kb 내외에 이 하이 임포턴스 스코어가 있었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노테이션을 좀 더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로지스 리그레션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노멀라이제이션 된 그 아웃풋 프리딕션하고 컴포넌트하고 어떻게 프리딕션 포지티브와 네거티브가 잘 얼라인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좀 더 해석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논문들로부터 이러한
다양한 그 휴먼 지노믹 피처 인포메이션을 다 인테그레이션 했습니다. 처음에는 바이러스 인테그레이션 브레이크포인트 인포메이션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타입의 리핏 리전들. 왜냐면은 이렇게 인스테이블한 곳에서 퓨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또한 이제 그 비슷하게 카피 넘버나 그 지노믹 딜리션이라든지 인서션, 인버전 같은 스트럭처 베리언트들. 여기에는 트랜스크립션을 레귤레이션 하는 그런 그 스터디에서의 어레인지된 인포메이션이 있었습니다. 휴먼 셀라인 데이터 가지고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왔고 그 외에도 익스프레션 레귤레이션을 하는 관련된 CPGR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기 색깔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5KB 그 5' G의 브레이크포인트 로케이션이고 15KB가 3' G의 브레이크포인트 로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떠한 특정한 패턴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이제 논문에 보면은 나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이 feature importance, high feature, 탑 1%의 high feature importance score가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로부터 한 이 정도의 디스턴스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진들을 가지고 조사를 해봤을 때 이러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펩티딜 라이신 모디피케이션, 셀 사이클 트랜지션 이런 패스웨이에 이니시먼트에 있었고 리피에서는 이렇게 스트럭처 베리언트 이렇게 이런 패스웨이 이니시먼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탑 1% 피처 임플트 스코어에 근처에 있는 그럼 어떤 DNA 시퀀스 모리프가 있을지 또 궁금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퓨전 포지티브한 곳에서 한 하이 피처 임플트 스코어 리전에서의 이런 모티프가 발견이 되었고 이것도 발견이 되었고 이제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인트라크로모좀 이벤트에서의 인니치된 모리프 그다음에 이거는 카이네이스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거는 DNA 바인딩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트랜스크립션 팩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저희가 이 경우를 중심에서 봤는데 트랜스크립션 팩터이기 때문에 이제 바인딩을 할 수 있고 모리프가 있으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봤는데 이거는 TMPR S2 B 패널은 네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이 GC 모리프를 가지고 있는 그 탑 1% 피처 임플트 스코어 리전에서 이렇게 하이 GC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퓨전진들을 이렇게 모티프를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5'의 브레이크 포인트 리전에서 이렇게 하이 GC 모티프가 많이 인치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이 GC 모티프를 가지고 있는 퓨전진의 그 진들이 이것들이 이제 그 퓨전 진들이고요. CMPSSDRG라든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이 GC 모티프의 대표적인 예가 SP1이라는 트랜스크립션 팩터에 타겟팅 된 경우인데 실제적으로 인코드 트랜스크립션 팩터 타겟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 옐로우 백그라운드 진들이 모두 다 SP1의 타겟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들이 이런 관련된 다양한 패스웨이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타 프로토콜 아이사이언스가 셀 시스터 저널인데 거기에서는 스타 프로토콜 저널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프로토콜 페이퍼로 이제 이번에 만들었고 액셉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ORF를 잘 어노테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퓨전 GDB 세컨 버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16,000개 정도의 인프루엔 퓨전진들이 있는데 여기로부터
멀티플한 아이소폼과 멀티플한 브레이크 포인트를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 83,000개의 퓨전 트랜스크립트 시퀀스를 우리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ORF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했고, 그래서 ORF 파인더라는 툴이 잘 있는데 이것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83,000개의 인프레임 퓨전 트랜스크립트를 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42,000개의 퓨전 아미노액시드 시퀀스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트랜스크립트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만든 또 다른 딥러닝 모델인 딥ORF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델링을 할 때도 데이터 퀄리티를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코딩 포텐셜 연구를 할 때는 RNA 쌈바도 그렇고 다른 툴들도 대부분이 그냥 코딩 진의 시퀀스 vs 논 코딩 진의 시퀀스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경우에는 논 코딩 진도 때로는 트랜스크립트 만들고 트랜슬레이션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더 하이 퀄리티 데이터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실제적으로 라이보식 데이터를 다 다운받아서 이렇게 좀 더 좋은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모델의 연구를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액큐러시를 갖게 되었고 우리가 퓨전진을 우리의 이 42,000개 퓨전진을 이제 인풋을 넣었을 때 이렇게 딥ORF가 이렇게 좀 더 디스트리뷰션이 잘 되는 스코어를 예측해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FPG 뷰어라고 온라인 비주얼라이제이션 툴 for functional feature of human fusion gene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퓨전 진 이름을 넣든지 아니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넣든지 해서 검색을 하면 알려진 브레이크 포인트들, 그다음에 DNA 레벨에서 어떤 트랜스크립트 팩터 바인딩이 잃어버리게 되는지 퓨전진을 만듦으로써 그 다음에 mRNA 레벨에서는 마이크로RNA가 원래 여기 바인딩을 했었는데 퓨전이 생기면서 이 가운데가 트렁케이션이 되면서 마이크로RNA 조절이 잃어버리게 되는지 그 다음에 프로틴에서는 유니피럴에서 제공하는 39개의 프로틴 펑셔널 피처 중에서 어떤 것들이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퓨전진을 만들면서 그래서 이 두 라인은 두 브레이크 포인트인데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원하는 브레이크 포인트에서의 그 영향을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클린바 정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싱글셀 데이터를 많이 연구를 하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퓨전진을 예측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싱글셀은 너무나 많은 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바이오카이브의 어떤 연구가 돼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이제 셀들이 있으니까 이 논문 같은 경우 일단은 퓨전을 찾고 그다음에 통계적인 방법 통해서 효과적으로 이렇게 필터링을 하자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퓨전 AI가 굉장히 타임과 에포트가 이피션트하면서 이코노믹한 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모델을 조금 더 인핸싱 할 수 있다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는 아미노액시드 시퀀스에서 프레자일 사이트에 대한 연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휴먼 퓨전 레퍼런스 지놈, 퓨전진 브레이크 포인트를 짧게 인덱싱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매핑을 해봐서 간단하게 알려진 퓨전을 빨리 찾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다시 여름에 또 NAR 데이터베이스 이슈가 이제 듀가 됐는데 지금은 퓨전 프로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는 이제 큐레이션된 휴먼 퓨전진들을 대상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여기서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ORF 어노테이션을 했으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아사폴드 2를 돌려서 퓨전 프리딕션 3D 스트럭처를 예측을 하고 이것을 버추얼 스크리닝을 통해서 날리지 베이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GENES라는 저널에서 Transcriptomics, Bioinformatics in Precision Medicine이라는 스페셜 이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제가 관심 있는 연구는 퓨전 프로틴 리소스와 그다음에 ORF를 효과적으로 어노테이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